서울 종로 한복골목 깊숙한 곳 40년을 한자리에서 바늘을 잡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67세.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복들은 청와대 만찬회에 입혀졌고 명문가의 홀레복이 되었으며 무형문화재 후보로까지 이름을 올렸던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늙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가치는 잃어버린 채 살아온 한 여인. 그녀가 마침내 바늘을 들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짓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입니다. 제가 처음 바늘을 잡은 게 21살 때였으니 벌써 40년도 더 됐네요. 저는 2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딸아이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시집도 없고 친정도 가난했던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바느질 솜씨가 있었어요. 한복집 보조로 들어가 밤낮 없이 바늘을 잡으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박 선생 솜씨는 정말 다르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손끝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온 돈이 딸아이의 학원비가 되고 미래가 되었으니까요. 딸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를 위해 저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명문가의 홀레복 주문이 들어오면 한 달 내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딸은 서울대에 들어갔고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무형문화재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박 선생님의 침선 기법은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비록 혼자 딸을 키우는 과부 신세였지만 저에게는 이 기술이 있고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종로의 박순자 침선이라는 제 이름을 건 작은 한복점을 차렸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은 얼마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 부장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딸의 홀레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평생 만든 한복 중 가장 공을 들인 작품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백일복과 돌복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딸이 임원이 되고 사위도 승승장구하면서 저는 당연히 손녀를 봐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 미안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수고하세요라고만 했지만 그 눈빛에는 당연히 해주셔야죠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얘 돌복은 내가 만들어줄게. 하지만 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입어요. 백화점에서 예쁜 드레스 사줄 거예요. 그게 더 세련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한복이 딸의 눈에는 촌스러운 옛날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명절이면 저는 딸네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위 쪽 식구들이 오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이 오시면 제 자리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한복집은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박순자 장인이 아니라 그저 무료가사 도우미였던 겁니다. 손녀의 6번째 생일 일주일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생일 파티에 엄마는 못 오실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오시거든요. 레스토랑 자리가 딱 맞아서. 제 손녀의 생일인데 외할머니인 제가 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완성한 한복을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전화도 사진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손녀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발표회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 저는 그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딸에게서 사진 몇 장이 왔습니다. 손녀가 무대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함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집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나는 같이 안 가?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화분에 물도 좀 주시고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빈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큰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딸네 집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손녀를 위해 만들어준 한복들이 그대로 박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 백화점 옷들은 예쁘게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제가 밤새워 만든 옷들은 다락방 먼지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이, 제 기술이, 제 정성이 이렇게 다락방 구석에 버려질 물건에 불과했단 말입니까? 저는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종로의 작은 한복집. 재봉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선반의 원단들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감사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딸의 혼례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알아봐 주는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몰라봤던 겁니다. 저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한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도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박순자, 이게 당신의 마지막입니까? 그때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제 혼례복 만들어주셨던 최 여사입니다. 이번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께 한복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딸은 제가 만든 한복을 촌스럽다고 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제 손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전통공예협회에서 온 오래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께 저희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한복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같은 명장께서 후학을 양성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박순자, 너는 아직 할 수 있어. 딸네 가족이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딸네 가족이 떠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센터와 통화하고 제 작업실을 정리하고 은행에서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싸다가 손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 액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 여사 딸이 작업실로 찾아왔을 때 젊은 여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들을 배웅하며 최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딸네 가족이 돌아오기 이틀 전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청소했고 냉장고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 하지만 엄마에게도 이름이 있단다. 박순자. 4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아온 한복장인 박순자.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으로 살고 싶구나.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한복 만들기를 가르칠 거야. 걱정 마라. 엄마는 잘 살 거야. 가끔 전화할게.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자꾸나.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와 함께 저는 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만든 한복을 놓고 왔습니다. 분홍색과 연두색이 어우러진 예쁜 아동 한복이었습니다. 딸네 가족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 저는 이미 전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전주에 도착했을 때 전통문화센터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숙소를 안내받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전주 한옥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전주에서의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5명의 젊은 여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40년간 한복을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한복이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힘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손끝의 감각으로 느껴야 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수업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최 여사 딸의 혼례복을 완성했을 때 젊은 신부가 한복을 입어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꿈에 그리던 한복이에요. 그 혼례복 사진이 SNS에 올라가면서 저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을 한복을 만들었지만 정작 제 가족은 제 가치를 몰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큐멘터리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이건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이건 엄마가 엄마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가끔 놀러와. 손녀도 데리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삶을 살자. 그날 이후 딸과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이 손녀를 데리고 전주에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손녀는 제 곁에서 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한복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기술이, 제 열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파리에서 열린 한국 전통문화 전시회에 제 작품이 초대됐습니다. 한 프랑스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This is true art.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전통을 한 땀 한 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전주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 작은 텃밭에 물을 줍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문받은 한복을 만듭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손녀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손녀는 이제 제 곁에 앉아 바늘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무형문화재 인정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이미 의미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박순자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어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67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작은 작업실에서 저는 오늘도 바늘을 듭니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으며 제 인생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67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복 장인.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여인.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선생님은 지금도 전주에서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대한민국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박순자 선생님은 67의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빛으로. 늦지 않았습니다.